자리에 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당신의 사심이 공존하는 동네 책방 책방 비행대표 권순미입니다. 은평의 애서가들이 뽑은 책들을 가지고 어쨌든 전시하고 판매하고 이걸로 인해서 소통하는 이런 책방의 기획을 8월달에 저희가 약간 책방이 조 안에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넓게 여기까지 하면서 은평사람 서재라는 곳을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저희 박주민 의원님을 모시게 되었고요. 오늘 이제 이 북토크 자리를 이렇게 해서 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바쁘신 중에 이렇게 저희 맨 처음 주자시거든요. 저희 은평사람 서재라는 곳에 책 15권과 박주민 의원님이 내신 별중의 기원을 가지고 오늘 별로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의원님 워낙 바쁘신 일정을 소화해내시느라고. 그래서 8시 50분까지 박주민 의원님 이야기를 듣고 10분간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고 9시에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주민 의원님께 저희가 마이크를 넘겨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낯익은 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그래서 뭐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 되나요? 자유롭게 얘기하는 거예요. 책에 대한 얘기. 네, 사실은 이제 저도 요즘에 독서할 시간이 많이 없어서 굉장히 안타까운데 책을 읽어서 뭔가 좀 머리에 새로운 어떤 내용이라 그럴까요?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틀 같은 게 조금 들어왔다고 느껴지면 굉장히 저는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 재주는 못 갖고 있는데 나름 자부하는 재주 중에 하나가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리는 능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짝꿍도 제가 막 설명해주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요즘 책 읽어주는 남자나 복 읽어주는 남자나 왜 그러세요? 이런 걸 할 때도 보면 제가 좀 어려운 거를 좀 풀어서 쉽게 이야기해드리는 거 좀 재밌어하고도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책을 읽고 나면 저는 항상 떠들어요. 자꾸만 떠들고 그래서 대화거리도 좀 많아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책 읽는 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책들은 대학교 때부터 제가 읽었던 책들 중에 바로 떠오르는 책들을 좀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보니까 좀 빠진 책도 있네라는 느낌도 들긴 들지만 굉장히 저한테는 큰 영향을 준 책들이면 분명한 책들입니다. 우선 그 통치론이라는 책은요,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두 가지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 하나는 현 근대 이후에 이런 정부나 사회계약서에 근거해서 많이 해석을 하고 또 정당성의 근거를 부여하잖아요. 그런 어떤 기초적인 원천적인 아이디어가 어떤 건지를 좀 볼 수 있게 해주고 반면에 고전이라는 분류된 책들이 지금에 와서 보면 얼마나 단순한 생각을 그리고 아주 간단한 상식 같은 이야기를 이렇게도 썼다가 저렇게도 썼다가 하는지를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유론인도 좀 그런데 보면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게 아마 충격적인 얘기였겠죠. 왕이 아니라 사회계약을 맺어서 정부를 구성해야 된다. 근데 이 충격적인 아이디어를 어떻게든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으니까 이렇게도 한번 써보고 또 다른 각도에서 한번 써보고 그러니까 책이 한 줄로 주제와 내용을 정리할 수 있는 그 한 줄짜리를 책 한 권으로 만드는 거예요. 미래 자유론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막 했을 그 당시에 그 철학자들 보면은 막 또 괜히 웃음이 나오죠. 지금 같아서는 굉장히 웃긴 얘기인데 간단하고 상식적인 얘기, 중고등학생부터 하는 얘기, 그걸 어떻게든 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에게 공유시키고 싶어 이래가지고 막 했던 것들, 그런 것도 좀 떠오르게 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 다음에 주소가 없네요. 책 선정이. 라는 세상을 리셋하고 싶습니다는 저는 요즘에 이 책을 비롯해서 청년들의 고통과 고민에 대한 책들을 많이 읽었거든요. 관심을 여기서 사실은 시작됐었어요. 왜냐면 힘들고 괴롭다고 하는데 왜 청년들은 정치에 대한 혐오를 가지고 있고 또 뭔가 사회적인 활동을 다른 사람들 같이 함으로써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왜 각자 도생만 자꾸 하지? 왜 그럴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고민에 대해서 일정 정도 해답을 주는 책이 바로 나는 세상을 리셋하고 싶은 거였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약간 과장됐다는 느낌도 들면서도 진짜 청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 책입니다. 근데 해법이 약해요. 세상을 진짜 어떻게 그래서 바꿔보자 뭐 이런 데에 대한 얘기는 좀 많지 않아서 그런 점이 좀 아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많이 읽어보셨을 책인데요. 형식적인 민주주의 이후에 보다 좀 더 민주적인 국가가 되려면 어떤 과제들을 어떤 과제들이 있을까를 소개해주는 책인데 저한테는 좀 사고의 폭을 넓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됐던 책입니다. 짧게 빨리빨리 얘기할게요.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은 제가 한 3번, 4번 읽었어요. 그리고 연필로 줄치고 볼펜으로 줄치고 형광펜으로 칠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읽었고, 좋은 문구는 제가 반복적으로 일기장에 써서 암기할 정도로 저한테는 그러니까 제 자신을 수양하는 그런 약간 예전으로 치면 뭐 논어 같은 책이라고 할까요? 힘들 때마다 가끔 꺼내서 또 줄쳐놨던 부분을 읽고 이랬던 책이에요. 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전 고등학교 때 공부만 하다가 대학을 가니까 제가 굉장히 이상해져 있는 거예요. 사람을 이해할 줄도 모르고 제 마음에 드는 감정이나 이런 것도 처음 다들 느껴보는 거죠. 분노든 슬픔이든 이런 것들, 뭐 사람을 갑자기 좋아하게 된다든지. 제가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짝사랑한 분이 있는데 그분은 정말 괴로웠을 거예요. 저도 어떻게 주체가 안 되니까 그렇다고 막 스토킹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나름 귀찮게 많이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분 도서관에 앉는 자리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은 꼭 그분 옆자리에 앉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일주일에 딱 맞아요? 근데 매일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근데 그게 싫었으면 그분은 딴 자리로 갔을 것 같은데 그분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그 자리에 앉으시더라고요. 저희 법대 도서관에는 번호가 붙어 있었어요, 자리에. 지금 그런 식으로 아침부터 그래서 저는 그날을 수요일만 되면 아침에 새벽까지 도서관에 가고 했었답니다. 하여튼 뭐 그런 감정이 들면 제가 막 통제가 안 되고 막 너무 괴롭고 막 또 힘들고 또 사람 어떻게 대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럴 때 하여튼 많은 제가 인간이란 이런 거구나, 사람을 이렇게 해야 되는가를 알게 해준 책이 바로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에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신영복 선생님 성공에 대해서 강의할 때 일부러 시민강좌였을 때 찾아가서 인사도 드리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돌아가셨을 때도 가보고 싶었는데 그때 좀 안타깝게 못 가봤어요. 기본소득이 세상을 바꾼다, 이 책은 꼭 읽어보세요. 뭐 4차 산업혁명이다, 뭐 복지국가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정도 여러분들의 호기심을 채워줄 만한 책이 되다가 우리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여러 데이터들을 다뤄요. 오준호 작가가 그런 게 뛰어난 것 같아요. 데이터들을 막 모아가지고 책을 엮어내는 식으로 뛰어난 것 같은데, 그래서 나름 굉장히 상식을 넓히는데도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산당 선언은 대학 때 읽었는데 저는 자본론을 선배들이 읽어야 된다고 해서 그 막사의 자본론 읽다가 포기하다 또 읽다가 포기하다 저는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이 공산당 선언은 저는 충분히 대체교재가 된다고 생각해요. 아직 알거든요. 쉽고. 근데 한번 읽어보시면 무슨 생각을 막사가 갖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게끔 해주는 책입니다. 그 다음에 신자유주의, 이 책은 한참 때 신자유주의 논쟁이 붙었을 때 이 신자유주의가 저 스스로도 피할 수 없는 어떤 역사적인 산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 책을 보면은 이게 오랫동안 기획됐고 그래서 실행됐던 캠페인의 결과물이다라는 신자유주의라는 이데올로기가 그걸 알 수 있게 좀 해줬고, 그래서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좀 패배의식을 갖고 있었는데 충분히 극복 가능한 하나의 이데올로기구나라는 느낌을 받게 해줬던 책입니다.
사다리 걷어차기 이제 국제관계 속에서 우리 경제 정책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흔히 이야기하는 작은 정부론의 허구성을 좀 알 수 있죠. 라다크로부터 배운다 이거 정말 재밌어요. 진짜 인간의 행복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색다르게 고민해 볼 수 있거든요. 남과 비교하면서 행복을 느끼는 게 아니라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고민할 수 있게 해주는 책입니다. 연금술사 같은 경우는 뭔가 깨달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런 과정이 아름답다는 걸 보여주는 책인데, 제가 아마 사법연수원 때 읽었던 것 같아요. 사법연수원 때 굉장히 외로웠거든요. 굉장히 외롭다는 건 뭐냐면은, 제가 이제 사법연수원에서 인권법 학회라는 학회가 있었고 그 학회 학회장이었는데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동료 연수원생들이 야 너는 학생 운동하러 연수원 들어왔냐라고 할 정도로 그 학생회가 다시 생긴 것 같다. 대학 학생회가 총학생회가 여기 옮겨온 것 같다고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유인물을 배포하고 있거든요. 방마다 돌면서 유인물 뿌리고 기숙사 짜증도 좀 났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의외로 호응이 없는 거죠. 저나 인권법 학회 동료 이재정 의원도 저와 같은 인권법 학회 동기인데 그렇게 열심히 막 연수원 내에서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강좌도 만들고 토론회도 만들고 너무 호응이 없었어요. 다들 공부한다고. 그랬을 때 막 진짜 외롭고 힘들었는데 그때 이제 연금술사라는 책을 보면서 이렇게 뭔가 그래도 내면의 어떤 그런 것들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소중하다라는 느낌을 줬던 책입니다. 젊은 베르테의 슬픔은 제가 이거 아까 말씀드린 그 짝사랑하는 어떤 여자분 때문에 읽었는데요. 도서관에서 통곡해서 울다가 쫓겨날 뻔했어요. 울음이 안 멈추는 거예요. 도서관에서 막 껄껄 울다가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셨겠지만 혹시나 안 읽어보신 분이 있으면 읽어보십시오. 중국의 붉은 별 같은 경우는 중국 혁명을 다루는 책인데요. 제가 이거 거짓말 안 하고 제가 방이 대학 때 옥탑방이었어요. 제 방이. 옥탑방에 이제 올라가서 책을 펼쳐서 읽고 다 읽고 난 다음에 옥탑방에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새벽이 돼서 내려왔더라고요. 제가 전날 낮에 올라가서 쭉 읽고. 근데 시간이 가는 줄 몰랐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재밌었는데 그 이유는 그냥 인간들이 뭔가 나라를 바꿔보겠다고 막 나라를 바꿔보겠다는 그 마음을 똘똘 뭉쳐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행진과 행로를 그런 걸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이제 역사적 인물론이나 이런 거 관련된 책을 봤을 때 역사는 다 인간이 만든다라고 했는데 진짜 그걸 몸으로 보여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정말 새벽에 내려올 동안 한 번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쭉 읽었던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이 책 뒤로 제가 그래서 중국에 되게 관심이 많아가지고 여러 책들을 많이 읽었는데 반면에 이제 사라마 아사라마는 중국의 혁명 뒤에 이제 홍위병이라고 해가지고 좀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 막 공격하고 막 숙청하고 막 그랬던 때 무렵에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교조주의가 갖고 있는 무서움 그런 것들을 좀 일깨워주는 책입니다. 정신분석인물 이건 프로이트 관련된 책인데요.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등학교 때 공부만 하다가 대학 가니까 너무 제가 이상하고 너무 마음대로 뭔가 안 되니까 왜 그러지 하면서 이 책을 읽었는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 이성이라는 것으로 모든 감정이나 걸 다 컨트롤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아예 이성이 인지 못하는 점이 있더라고요. 그런 걸 처음 알게 됐어요. 약간 그래서 저에 대해서 약간 자비로워지는 반면에 약간 부모님을 원망하게 되는 그런 책이었고요. 마지막에 별종의 의견은 그냥 써놨어요. 안 보셔도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대충 써놔서 제가 이제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그리고 대학교 때, 군대에 있을 때 어떤 식으로 살았는지 조금 알 수 있죠. 잘 살았다고 자부할 수는 없는데 거기도 그래서 부끄럽다고 제가 해놨고 근데 부끄러움을 좀
이제 옛날 일로 좀 만들어버리고 싶은 마음에 삶을 좀 살고 있는데 계속 부끄럽네요. 오늘도 부끄럽고 하여튼 열심히 살려고 합니다. 이 정도 제가 책을 소개하는 건 마친 건 거죠? 네. 이렇게 빨리 뭐 질문하실 거 질문하시고 대화하는 것이 낫잖아요. 네, 굉장히 빨리 스피드하게 이렇게 맞춰주셔가지고 네. 원래는 50분 얘기하시고 10분 질문 받는 걸로 아, 그랬어요? 제가 짜고 있었는데 뭐 이제 그 듣는 것보다 서로가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는 게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걸 50분 동안 어떻게 얘기해요? 그런가요? 이런 인권법 학회라는 거를 별종의 기원에서 처음 알고 거기 인권법 학회 얘기가 좀 나오거든요. 별종의 기원에서. 그래서 그때 했던 그래서 거기서 운동하셨다는 얘기들 나오시는 것들 들었었고요. 제가 연수원 때 국가보안법 폐지 관련된 토론회를 연수원에서 열었는데요. 그때 그래서 여당 야당 정치인들을 부르고 그랬더니 연수원 부원장이 저를 부르더니 토론회를 그만두든지 할 거면 옷을 벗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 체육하라는 말이에요. 농담이고요. 계속 하겠다 그랬더니 저보고 대가리에 똥이 들어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뒤로 제 친구들이 한참 동안 저보고 야 대가리에 똥이 들어갔어. 별종의 기원을 내게 된 동기가 그 청년들한테 들려주고 싶은 얘기들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냈다라고 나오거든요. 네, 그렇게 하면 청년들이 사서 볼 줄 알았어요. 지금 소개시켜준 15건에 대한 얘기들은 하셨고요. 저희가 지금 여기에 9월 3일까지 전시하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시면서 그 책들을 한 번씩 보실 수 있고요. 질문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질문을 주셨던 분들이 4분 있고요. 이 질문에 대한 물음을 하고 그 후에 다시 또 질문 질의응답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좋아하는 즐겨 찾는 작은 서점이 있으신가요? 혹은 즐겨 찾는 책이 있는 공간, 딱히 없다면 책을 찾게 되는 경로는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좀 그 작은 서점을 정해놓고 가지 못하고요. 주로 교보문고를 교보문고 포인트가 계속 많이 쌓여있어요. VIP 고객입니다. 제가 좀 책을 많이 사요. 그래서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지 못하더라도 언제든 좀 보려고 가방에도 항상 2-3권씩 넣어다니고 그리고 또 제 짝꿍도 책을 엄청 좋아해요. 데이트를 처음에 하는데 제가 엄청 당황했잖아요. 그냥 책 보는 게 데이트라고 데이트하자 그랬더니 카페 잡더니 앉아서 계속 책 읽는 거 저거 한마디 말도 안 하고 그리고 여행 가자 그래요. 그래서 여행 좋다. 진짜 이번에는 뭔가 좀 대화도 하고 기차에 앉자마자 계속 책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처음엔 많이 상처받았다가 저도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책은 하여튼 그래서 많이 사는데 교보 많이 가고요. 가끔 그 서울대 그 사회학 서점이 하나 남은 데가 있어요. 그날이 오면이라고 거기 가고요. 그 다음에 그 대학로에 이음이라는 데도 있어요. 거기도 가끔 가요. 그래서 그리고 또 서대문에 빨간 책방이라는 데도 있는데 거기도 가끔 가요. 근데 주로 책은 교보문고에서 삽니다. 참고로 이 질문은 저희가 한 거 아닙니다. 저희가 질문지를 미리 받아온 것들입니다. 저희가 작은 책방을 한다고 실망시켜드리는 죄송해요. 아니 뭐 전혀 실망은 이음도 가시고 뭐 그날이 오면도 다시 나가시니까. 그 두 번째 질문으로 항상 바쁘게 일하시는 것 같은데 주로 언제 시간을 내어 책을 읽으신가요? 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뭐 요즘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책을 보려고 해도 많이 못 보는데 그래서 거의 반강제적으로 책을 볼 때가 제 짝꿍하고 있을 때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짝꿍하고 주말에 뭔가 시간이 나서 하면은 무조건 그 친구는 책을 읽거든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저도 책을 봐요. 그리고 주말에도 그 친구는 토요일 거의 매번 출근하거든요. 그럼 제가 어떻게 주말에 좀 시간이 남으면 저는 전교조 사무실에 가요. 데이트가 그거예요. 거기 앞에서 일하고 저는 옆에서 책 보고 있고 책 보거나 저도 또 뭔가 자료를 본다고 그럴 때 책을 보는 거예요. 네. 아무래도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을 제가 많이 읽었었다고 했잖아요. 거기 보면 이제 여러 좋은 문구들이 나오는데
제가 막 베껴 쓰고 옮겨 쓰고 했던 문구 중에 하나가 죽은 물고기만이 물길을 따라 헤엄친다는 말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려고 해요. 죽은 물고기는 강물이 흘러가는 대로 떠내려가거든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살아있다는 것은 그냥 시류에 따라서 사는 게 아니라 뭔가 그 시류에 반하기도 하면서 때로는 그렇게 사는 거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 문구도 굉장히 좋아했고, 또 하나는 그 책에 나오는 문구 중에 이제 도와준다는 것은 함께 비를 맞는 것이다, 그런 문구도 있고요. 그것도 굉장히 좋아하는 문구고, 또 물에 얼굴을 비춰보지 말라는 문구도 있어요. 무감어수라고.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겉모습이라든지 이런 것에 집착하는 거, 그래서 경계하는 문구인데, 그런 것도 좀 좋은 문구로 기억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제가 책을 고르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로 이제 현안이 막 부각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현안에 관련된 책들을 고르는 게 첫 번째고요. 제가 고정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카테고리들이 몇 개 있는데, 하나 민주주의 관련된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 표현의 자유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카테고리가 제가 예수님이나 부처님이나 마호메트에 관련된 책을 꽤 갖고 있어요. 제가 힘들 때마다 아주 그분들에 관련된 책을 읽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라기보다는 그냥 예수라는 그 존재, 마호메트라는 그 존재, 석가라는 존재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사람을 대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루는 그런 책들 있잖아요. 만약에 뭐 거칠게 표현하자면 뭐 초기 기독교에 관련된 책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거 읽으면 좀 마음이 좀 맑아지는 것 같아요. 또 세 번째로는 그런 책들 좀 많이 읽고요. 네. 복지에 대한 책도 꽤 읽습니다. 네. 그렇게 카테고리 있는 책들은 신간이 뭔가 나오면 좀 고르는 편이고, 근데 가장 으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뭔가 현안이 확 뜨는데 좀 알아야 되겠다 그러면 그 관련된 책들을 골라요. 소설은 거의 안 읽습니다. 저는 대학 때부터. 시집 조금 읽습니다. 네. 시집은 조금 읽는데, 어떤 특정한 작가의 시집보다는 좋은 시들 모음집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많이 읽습니다. 집에 보면은 책장이 굉장히 많아요. 책장에 책이 지금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뭐 책상 위에도 책이 막 쌓여 있고요. 좀 어느 시점에 뭐 처분 처리 처분 처리를 했는데 책은 잘 안 버리고, 저희가 또 시사 주간지들도 많이 받아보거든요. 뭐 시사저널, 뭐 한겨레 20일, 뭐 시사인, 뭐 이런 식으로 한 3-4 종류를 받아봐서 그거는 쌓이면 갖다 버리는데요. 책은 지금까지 좀 안 버리고 계속 쌓아두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일부 책들은 저희 본가에 또 있어요. 본가에 제가 대학교 때 읽었던 책들이. 그리고 지금 의원회관에도 책이 자꾸 쌓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나중에 의원 그만두면 그 다 합치면 책을 덮고자야 되나? 사실 지금 제가 국회의원 되니까 제일 좋은 점 중에 하나가 그 국회 도서관에다가 요청하면 책을 빌려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납본제를 하기 때문에, 납본제 뭔지 아시죠? 책을 항상 발간할 때 법의 몇몇 군데에는 그 책을 몇 권씩 보내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국회 도서관에 없는 책이 없는 거죠. 그래서 책을 모든 서점에도 없는 책들을 거기서 다 그래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빌려서 보면 되는데, 빌려놓고도 이상하게 빌린 책이라고 하니까 제가 줄도 못 긋고 못 하잖아요. 제 버릇이 줄 긋고 막 그 책에다가 쓰고 막 이런 게 제 버릇이, 이게 안 되니까 빌린 책들은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중고책으로 팔려고 하다 아마 제가 읽을 책들은 거의 대부분 지저분하게 막 돼 있을 거예요. 제가 막 쓰고 줄 긋고 막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앞으로 책을 쓰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지금 하나 써야 돼요. 헌법 관련된 책을. 계약을 위반하게 생겼어요. 책을 시간 맞춰서 못 쓸 것 같아요. 안 계시죠? 시작도 안 했어요. 9월 말까지 다 써서 드리는 거예요. 시작도 안 했어요.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몇몇 것은 제가 좀 책을 좀 쓰고 싶다는 마음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로운 아이디어를 막 제가 내는 게 아니라
어렵게 생각하는 걸 좀 제가 쉽게 풀어서 쓰는 재주가 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뭐 헌법이든 아니면 뭐든 좀 쉽게 풀어서 좀 전파를 해야 될 만한 주제가 있다면 좀 해보고 싶은 마음이 좀 있어요. 민주주의에 대해서도 뭐 쉽게 좀 풀어본다든지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도 좀 쉽게 풀어본다든지 그런, 그래서 널리 읽을 수 있는 그런 교양서 이런 걸 좀 써보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 책들이 빨리 나오면 좋겠네요. 왜냐하면 그래도 안 팔릴 거예요. 어렵잖아요. 이런 헌법이라든가 뭐 민주주의라든가 이런 책들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어렵게 나온 책들이라 쉽게 풀어 쓰는 것들 읽으면 좀 더 쉽게 다가서고 또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듭니다. 네, 다음 분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없어도 돼요. 여러분들은 요즘에 책을 좀 많이 보시나요? 어때요? 최근에 어떤 걸 많이 보세요? 그게 몇 주째 계속 베스트셀러라 그래서 많은 출판 업계를 좌절하게 만든다는. 재밌어요? 그 대통령님이 만든 책? 그게 이제 한 번 읽어서는 잘 모르겠고 여러 번을 봐야 좀 이해가 가더라고요. 근데 보통 이제 책 읽으실 때 바로바로 빨리 읽으시는 편이에요? 아니면 이해될 때까지 반복해서? 이해를 추구해요. 그래서 제가 읽었을 때 이해하고 싶으면 막 종이 꺼내놓고 그림으로도 표현해보고 뭐 제가 나름 정리를 한번 다른 글로 옮겨서 정리도 해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완전히 좀 이해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책을 가끔 어렵게 쓰는 사람 보면 이건 좀 더 이렇게 쓰면 훨씬 더 쉽게 쓸 텐데 라는 생각하면서 책을 읽죠. 네, 별종의 경은 아주 쉽게 한 시간이면 읽을 거예요. 네, 금방 읽혀나가기는 굉장히 쉽게 삶을 어쨌든 박주민 의원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책인 것 같아요. 본인의 이제 이야기들, 에세이를 가끔씩 읽는데요. 에세이는 굉장히 그 사람하고의 코드가 맞을 때 약간 동질감을 느끼는 부분이 좀 있어서 저는 요즘 그 책을 좀 재밌게 읽었어요. 이 책은 동질감을 안 느끼니. 저하고는 딴 세상을 살았던 것 같아서 동질감 1도 없어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다음 분 질문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별종의 기호는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네. 있잖아요. 질문이 있고 이렇게. 네. 나중에 혹시라도 자서전 같은 거를 쓰시게 된다면 지금은 생각이 없으실지라도 네. 별종의견에서 사실 그게 별로 약한데 제가 공익 활동을 했던 부분들 있잖아요. 개연되기 전에 10년 동안 그 부분에 제가 어떤 일을 했고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진다는 걸 좀 써보고 싶어요. 저를 어떻게 보면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의 기간이 앞에 제 시기를 안 해놨잖아요. 감사합니다. 기억해 주셔서. 서문에 보면 제 인생을 몇 개 단계로 나눴는데 그 중에 제가 공익 활동을 했던 때에 관련된 부분이 거의 여기에는 안 다뤄져 있어요. 근데 정작 저한테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10년이었거든요. 그 10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싶어요. 제가 했던 소송들도 진짜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싶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제가 했던 소송 중에 제주 강정기지 건설을 어떻게든 정지시켜 보려고 제가 그렇게 빨간 놈이에요. 소송을 제가 대법원까지 1심부터 대법원까지 한 게 3건이에요. 몇 년 걸렸죠. 난생 처음 보는 뭐 항구 설계 뭐 그다음에 뭐 설계 원리 뭐 기상 이런 자료까지 다 받아가지고 제가 분석해서 글을 막 썼었거든요. 근데 어떻게든 좀 멈춰야 된다는 생각에서 또 그런 기업들도 좀 정리해보고 싶은 마음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잘 모르실 수도 있겠구나. 오늘 원세훈 판결 났는데 그 오늘의 유머에서의 활동이 주로 인정이 돼서 공선법 유죄가 난 건데, 오늘의 유머 대표 대리에서 제가 그 오늘의 유머에서 활동했던 국정원 김하영이나 이런 애들 활동 내역을 제가 몇몇의 변호사와 팀을 짜가지고 전수조사를 한 뒤에 고발장 썼잖아요. 썼어요 제가.
근데 그런 작업을 했던 것도 저한테 굉장히 소중한 기억이거든요. 근 한 3개월 동안 집에 못 갔어요. 그 작업하느라고. 굉장히 1년 반인가 그 서버를 통째로 그 카피해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다 분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활동의 의미도 저희들이 부여하고, 그래서 댓글 사건이 아니라 클릭 사건이에요. 찬반 클릭 사건. 경찰은 그걸 댓글 사건이라고 얘기했는데, 오늘도 대법원 판결에 오늘 고등법원 판결에 그게 명시가 돼 있어요. 찬반 클릭 활동을 봤더니 선거에 개입한 게 맞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분석해보니까 댓글은 중요한 게 아니고 찬반 클릭이 중요하더라고요. 거기서 애들이 했던 게. 뭐 그런 것들이나 쭉 분석해가지고 고소고발장 냈던 그 과정들, 뭐 무서워서 떨었던 혹시 국정원이 저희를 어떻게 해볼까봐 그런 기억들도 다 있는 건데, 그런 거. 그다음에 그 세월호에서 건져 올렸던 노트북에서 그 국정원 지적사항이라는 문건을 발견하게 됐던 과정들. 그러니까 검찰에서 그걸 압수를 먼저 하려고 했었어요. 압수 영장을 받아와서. 근데 저희가 그거보다 빠르게 증거보전 신청을 법원에 넣어가지고 증거보전 결정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검사가 영장 들고 왔는데 저희가 판사하고 같이 가서 그걸 먼저 법원의 이 결정이 빠르다 그래서 그 노트북을 가져온 거예요. 만약에 그때 검찰한테 그 노트북이 넘어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도 있거든요. 그 아슬아슬했던 상황이라든지 뭐 그 이후에 몇 개월 동안 그걸 포렌식으로 살려내가지고 봤더니 법정에서 딱 띄우는데 화면에 국정원 지적사항이라는 문건이 딱 제목이 적혀서 딱 뜨는 걸 보는 순간에 그 충격이라든지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을 좀 쭉, 그날도 굉장히 무서워가지고 괜히 변호사들이 한 택시에 타고 가다 다 죽을 수 있다 그래서 두 택시를 나눠서 타고 갔더니 굉장히 기자들이 많이 왔었거든요. 근데 보도가 안 됐어요. 제가 딱 와, 이제 세상은 뒤집어졌겠구나 하고 딱 여기에 도착했는데 유대인이 잡혔다고, 그날 유병한 아들. 전 방송에 그걸 생중계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제 곧 유대인이 도착합니다. 15분 남았습니다. 14분 남았습니다. 이러면서. 정작 저희 그거는 하나도 보도가 안 돼요. 왜 하필이면 유대인이 그날 잡혔지? 막 이러면서 저희도 그랬죠. 그런 것도 기억이 남고, 또 야간 집회를 불허해서 예전에는 해가 떨어지면 집회를 못했어요. 2008년까지는. 그래서 제가 헌법소원 내서 그게 위헌 판결을 받아서 이후에 촛불 집회 다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그런 남자라는 걸 무척 강조하지만 사람들이 몰라요. 네? 근데 이제 그 소송도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왜냐면 거기서 법무부 차원에서 법무부 차관이 지휘를 해가지고 그게 합헌이다라는 판결을 받기 위해서 총력전을 했었죠. 외국에 있는 야간에 집회와 관련된 거의 모든 데이터들을 와서 정리해서 서면을 내고 있는데 저희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잖아요. 그래서 각국에 있는 유학하고 있는 박사님들이나 또 국내 교수님인데 각국에서 유학했던 교수님들을 모아서 팀을 짜가지고 연구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억이 있고, 공개 변론을 그때 제가 헌재 공개 변론을 처음 해봤는데 그때 그 긴장됐던 순간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저한테 소중한 기억이라서 너무 긴장돼서 화장실 가고 싶은데 제 선배 변호사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지금 헌재 공개 변론인데 네가 화장실 가겠다 해서 막판에 한 2시간 정도는 식은땀을 흘리면서 했던 기억도 있고, 그리고 양심적 병원과고 헌재 공개 변론도 굉장히 공을 많이 들여서 지금까지의 변론은 주로 양심의 자유의 소중함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대법원이나 헌재가 그 양심적 병원 거부에 관련돼서 병원 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이 왜 합헌이냐 그래. 왜 헌법에 처벌하는 게 왜 합헌이냐 그랬냐면, 남북관계의 긴장 상태라든지 북한이 지금 현재 특히 군사력이 우위인데 어떻게 이 대체복무제를 허용하느냐였어요. 근데 정작 지금까지 진행됐던 사건들에서는 남북관계 군사력 비교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변론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제가 과거 사건들 다 보니까. 그래서 이걸 왜 안 했냐 그랬더니, 이제 소위 말하는 운동권 분들은 이 양심의 자유라는 건 어떤 상황에서도 보장이 돼야 되는 거지, 남북관계에서 남쪽이 우위에 섰다고 보장되는 건 아닌데 그런 걸 어떻게 주장하냐.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분들은 원래 종교적 신념인데 그런 걸 가지고 와서 변론한다는 게 자기네들하고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해야 된다, 이거 하지 않으면 진다 라고 해서 했더니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욕은 내가 다 먹을 테니 뭐 종교적 쪽에서 들어온 욕이든 운동권 진영에서 들어온 욕이든 욕은 내가 다 먹을 테니 이걸 내가 맡아서 하겠다라고 해서 자료를 엄청나게 모았는데 자료 모으는 과정도 쉽지 않더라고요. 2010년도 정도, 2000몇 년도 정도부터는 남북 군사력 비교라는 걸 거의 연구를 안 했대요. 그래서 닥닥 긁어모아가지고 그 자료 제가 혼자 다 분석해가지고 변론 준비했는데 공개 변론인데 아직 결론은 안 났어요. 근데 이제 뭐 그런 과정도 저한테 굉장히 소중했고 그런 내용들과 그 의미들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정리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런 그 의미들을 많은 분들이 아시게 된다면 조금 사회적인 상식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럼 예전에는 만약에 이렇게 은평사람 서재라는 걸 했을 때 예전 만약에 이제 안 계셨으면 국회의원을 과연 했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요. 저희가 이제 어쨌든 첫 번째로 은평사람 서재라는 걸 하고 첫 번째로 이제 섭외를 했고 K 흥락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예전 같았으면 국회의원을 했을까? 너무 또 정치적이잖아요. 이게 국회의원을 한다는 게 약간 조심스럽기도 하고. 근데 이름이 박준민 의원이라서 그런지 주민에서 굉장히 친근감이 있는 이제 원래 은평구로 이제 국회의원 되시고 공천 되시고 오셨을 때 또 잠깐 저희 또 카페하고도 또 인연이 있으시고 그래서 되게 친근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섭외 이렇게 얘기를 드려도 전혀 이렇게 뭐 거부하지 않으실 것 같은. 그래서 저희가 이제 회의 속에서 이제 박주민 의원을 선정을 했었는데요. 저도 기억이 납니다. 여기 이 장소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제가 이제 공천받고 처음 와가지고 하루 이틀 지났을 때 정신 하나도 못 차릴 때 이 지역에 있는 시민 또 인권단체 분들이 모여 계신다고 그래서 제가 가서 이제 도움을 좀 요청을 하자라고 해서 여기 와서 그분들에게 제가 이곳에 출마하게 됐는데 좀 도와달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그분들도 막 당황했죠. 왜 얘가 여기로 왔지? 말이면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랬던 장소고 국회의원이 당선되고 나서 이게 국회 들어가시기 전에 짝꿍이라고 하시는 분하고 잠깐 또 저희 카페에 오셔서 네. 아는 척은 안 했지만 오셔서 잠깐 또 책을 읽으시던 그런 인연이 좀 있습니다. 네, 어쨌든 구하래라는 의원님하고 그런 좀 인연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되게 편안하게 이렇게 이제 청을 했고 응해 주셨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다음 분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편안하게 내 편안함을 좀 추구하면서 그냥 아주 그냥 평탄하게 보내실 수 있었을 텐데 굳이 그렇게 아까 그런 사람이 되셨잖아요. 그런 사람이 되시게 이끈 원동력, 힘 아니면 어떤 거가 그렇게 행동으로 하실 수 있게 뭔가 이렇게 받침이 됐던 그런 부분이 무엇인가 좀 궁금했던 부분이 많거든요. 어째 뵈면 저 이제 실제로 처음 뵀는데 이게 고생 많이 하시는 분이 늘 이렇게 여러 군데서 모여서 굳이 그냥 본인의 편안하게 사신다면 사실 수 있는데 저렇게 행동으로 저렇게 하시는 뭔가가 어떤 계기? 뭐가 있을까라는 궁금함이 있었어요. 제가 고생을 제가 좀 억울하게 생겨서 많이 고생했다고 생각하시는데 잘 모르겠어요. 제가 고생했는데 진짜 고생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저는 그렇게 고생했다고 생각을 별로 안 하고 일단 그 점은 좀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제 나름 뭐 공익적인 활동을 하려고 변호사 하면서도 그렇게 했고 했던 이유는 아마 이 책에도 좀 정리가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오니까 제가 정상이 아니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어요. 그래서 뭔가 정상인 제가 되고 싶어서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해 보니까 고등학교 때 안 해봤던 것들을 좀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배들이 하자는 거 또는 하라는 거를 닥치는 대로 했어요. 의미도 잘 모르면서. 너 이번에 우리 철거촌 가니까 같이 가자. 의미도 모르면서 알겠습니다 하고 가서 그 비날이라고 그러는데 빈민 연대활동 그러면 이제 전 기간을 전이 있는 거죠. 의미도 모르면서
내가 왜 여기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계속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농촌에 이번에 봉사활동하는 같이 하자고 의미도 모르면서 가서 그냥 전기간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겨울방학 때 생겨야지 공장 들어가야지 의미도 모르면서 공장 들어가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속 하고 집회 시위 가자 그러면 집회 시위 가고 뭐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그런 느낌이 되더라고요. 2학년 때, 대학교 2학년 때쯤 되니까 집회 시위에 딱 갔는데 그날 처음으로 원진 레이온 발표 집회였는데 원진 레이온 굉장히 사회적으로 큰 문제였어요. 그때 처음으로 집회에서 막 발언하는 내용이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왜 이러지? 전에는 막 그냥 시간만 가라 그러고 있었고 주변에 걸어다니시는 여성분들만 쳐다봤는데 하도 쳐다봐서 제가 뒤통수도 많이 맞고 있었어요. 야 집회에 나왔으면 집회에 집중해야지. 세상에 부끄러운 모습이 참 많았지. 근데 그날을 이상하게 여름에 굉장히 뜨거운 햇볕이 쏟아지는 아스팔트 위에 앉아있는데도 거기 나와서 노동자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뭔가 계속 1년 넘게 그런데 다니면서 뭔가 제 마음, 그리고 책도 많이 읽었고 쌓였나 봐요, 제 몸에. 그리고 나서 또 좀 지나다 보니까 제가 사람들하고 같이 뭔가 많은 좀 다수의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는 뭔가 활동을 한다고 느껴질 때 그런 활동을 할 때 제일 기쁜 거예요. 그래서 대학 졸업하고도 저는 사회운동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었어요. 다른 친구들은 학생운동 좀 하다가 이제 고시공부하러 들어갔는데 저는 그냥 사회운동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변호사도 하고 이제 쭉 하다 보니까 특별히 뭐 제가 막 와 힘내야지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고 또 그렇게 해서 뭔가 성과가 나면 정말 기쁘고 그래서 그렇게 계속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뭘 제가 희생한다는 느낌이라든지 뭘 포기한다는 느낌을 가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 간혹 뭐 그럴 때 있어요. 변호사 할 때도 맨날 가방 백팩 메고 다니면서 그 시간 없으니까 걸어다니면서 샌드위치를 먹거나 떡볶이나 라면으로 밥을 많이 먹고 막 그러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지 이런 생각 가끔 들 때는 있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뭔가 큰 걸 희생한다고 하는 생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좀 더 뭔가 역할을 하고 싶고 공헌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좀 오히려 더 있었죠. 지금 의원실 사무실에서도 주민 아카데미라는 걸 하고 계시고 지금 여기도 부산에 가서 강의하시고 비행기 타고 오셔서 이렇게 일정이 굉장히 빡빡하게 있어가지고요. 마지막으로 꼭 한 분 혹시 질문하시고 싶은 분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가지고 오신 책 있으면 사인을 빠른 시간에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질문하고 싶으신 분 있으신가요?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된 청년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면 좋을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정치가 잘 돼야 된다는 관점에서 정치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잘못된 정치적인 행태가 보여졌을 때 비판해 주시고 하는 것은 기본인 것 같습니다. 그건 사실 온 국민이 다 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조금 더 나아가서 그럼 어떤 정치적인 참여를 할 것이냐를 두고도 뭐 굳이 정당 가입 안 하시더라도 각종 정치적 활동을 하는 시민사회단체나 인권단체들이 있어요. 그런 데와 같이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거보다 더 나간 게 이제 정당 가입하고 정당원으로서의 활동이죠. 세 번째 단계는 그 정도가 되는데 요즘에는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도 각 지역위원회에서 당원을 관리하면서 당원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여러 프로그램을 만들거든요. 저희들도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서명을 받는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또 캠페인 활동도 하기도 하고 막 하거든요. 그래서 선거 때는 뭐 다 같이 누군가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뛰기도 하고 다 경로는 다양합니다. 그래서 적절히 본인의 어떤 여건 같은 걸 고려하셔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뭐 당적을 갖는 게 우리 사회에서 그렇게 좋지가 않을 수도 있어요. 공무원이 되신다고 할 때. 그죠? 그런 부분도 좀 고민하시고 하셔야 되겠죠. 여건이나 상황 또 미래 전망 이런 것까지 좀 고민하시면서. 네,
하지만 그 청년분이 정치에 대한 미래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주셨고요. 예, 오늘 약속된 시간은 다 됐고요. 또 다른 일정이 있어서 가셔야 되기 때문에 책을 구입하신 분들은 잠깐 사인하시고 네, 가셔도 되죠. 네. 예, 바로 나오셔가지고 사인하시고요. 오늘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의원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조심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